인도에는 저렇게 유망한 인재들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고 IT 강국이고 뒤집어지는 그런 인재들이 많은데 왜 인도 기업에서 일을 안 하고 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 아니면 국가들 이런 정치 이런 데 진출을 해서 일을 할까? 센섹스 지수가 뭐냐면은 인도입니다. 인도 문바이 증권거래소에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 뭐 S&P 500이나 아니면 뭐 러셀 2000처럼 인도 문바이 증권거래소에서 30개 기업을 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요 센섹스 지수가 지금 연일 최고가 최대 갱신을 했어요. 보이시나요? 전고점을 찍었죠? 자, 그럼 이거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도가 지금 굉장히 신흥국가 중에서 화려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인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미 6월 달에 올해 6월이죠. 인도 증시가 시가총액 5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지금 인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미국, 중국, 일본, 홍콩, 그 다음 인도입니다. 아마 홍콩 지금 인도랑 역전 됐을라나? 봐야 되는데 아마 비슷비슷해지지 않았을까? 이럴 정도로 지금 전 세계 탑 5입니다. 인도 증시가. 지금 인도 증시가 미친 듯이 성장을 했어요. 전 세계 탑 5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디 총리가 그 국민당이 밀렸죠. 밀렸는데 이제 연립정부 구성해가지고 또 3연임에 성공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인도가 현재 시점에서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랑 달라요. 인도는. 자, 볼게요. 중국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중국은 수출업, 제조업에 몰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도는 제조업, 수출업, 몰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거예요. 지금과 같이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분열화되어 있는 정세라면 제조업, 수출업 안 좋습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히 힘든 이유가 제조업, 수출업. 힘들어요. 근데 인도는 제조업, 수출업에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매력적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좀 중점이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냐면은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품목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제조에 대한 수요 공급이 급증을 했습니다. 제조에 대한 수요 급증이. 근데 이게 제조가 너무나도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죠? 다시 집중이 수요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수출하거나 제조하는 이런 국가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과잉 재고 때문에. 그걸 또 밀어내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힘들고 인도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여유롭다. 자유롭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수혜를 받은 게 뭐냐면 중국 시장이 흔들리고 위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기관들 포트폴리오에 아시아 20%,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흥국 15%. 그러면 중국에 있던 자금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나 아니면 다른 신흥국 국가로 가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자금이 무조건 미국으로 갈 수는 없고 한국 아니면 뭐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여러 가지 대안책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매력적인 대안책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인도였다. 그리고 또 인도가 또 뭐가 좋냐면 미중 갈등 수혜주죠. 우리가 미중 갈등 수혜주 멕시코만 알고 있죠. 인도도 수혜주입니다. 왜? 중국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국가, 제일 비슷한 국가, 인도네시아 아니면 인도죠. 그나마 인도가 실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죠. 인구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중 갈등 때문에 인도가 수혜를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 국면 때문에 인도 경제가 기회를 잡은 셈이죠. 자, 그리고 또 인도가 어떤 게 또 매력적이냐면 인건비 저렴하죠. 인건비 저렴하고 그리고 인도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7%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뜻은 지금 당장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젊은 세대 15세부터 64세가 6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막 와지렉스 코인 사야 됩니다. 막 인도 코인 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분석이지.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추천해드렸던 게 뭐냐면 인도 이더리움 뭐였죠? 폴리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유명한 방송이랑 막 유명한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은 와지렉스 추천했었고 저는 차라리 와지렉스 주울 바에 인도 이더리움 폴리곤 주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 하면 폴리곤 당연히 수익률이 더 좋았죠. 더 매력적이었고. 이제 기억난다. 자, 그리고 또 인도가 이렇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GDP 한번 볼게요.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6.1, 7.8, 7.6, 8.4, 7.8. 7%, 8%입니다. 성장률이. 뒤집어지죠.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5월 31일 날 7.8%가 발표됐어요. 7.8%면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인도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인도 GDP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고 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다뤘던 멤버십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성장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하시죠? 인도 성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인도 증시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금리가 높고 금리가 낮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장이에요.
성장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인도 또 IT 강국이죠. 높은 학력 수준, 머리 뒤집어지신 분들,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전 세계 내노란 기업들, 임원진들, 대가리 오너, CEO들 죄다 인도계입니다. 전 세계 정치인들 다 인도계예요. 이렇게 인재들이 많아. 자, 근데 이렇게 장점만 말씀을 드리면 야, 지금이라도 인도 ETF, 인도 주식 사야겠다 라고들 하시겠지만 이제부터 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점. 일단 볼게요. 이렇게 인도 증시가 지금 전고점을 찍었어. 그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인도 주식이 어떻다? 비싸다. 인도 주식이 비싸다는 겁니다. 다른 신흥시장보다 퍼프리미엄이 한 95에서 한 100 정도 됩니다. 2020년도만 하더라도 인도 퍼프리미엄이 한 70에서 한 80,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게 한 지금 95에서 한 100까지 올라왔어요. 비싸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비싸다고는 생각 안 들어요. 이따가 이제 신흥국 투자를 언제 해야 되고 언제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장이 이렇게 잘 나온다? 그러면 저는 비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기업이 어디냐면은 힌두스탄 유니레버라고 얘네들이 인도의 1등 필수 소비재 1위 기업입니다. 얘네들 연간 매출이 100억 달러가 살짝 안 돼요. 연간 매출이. 자, 볼게요. 근데 얘네는 프랑스 1등 필수 소비재 기업입니다. 로레알이라고. 얘네들 연간 매출이 한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인도의 1년 GDP 3조 달러 됩니다. 3조 달러 정도. 프랑스의 1년 GDP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인도나 프랑스랑 비슷해요, GDP가. 근데 프랑스 1등 소비재 기업이 1년 연간 매출이 500억 달러. 그리고 힌두스탄 유니레버는 인도 1등인데 어떻다? 100억 달러도 안 돼요. 거의 5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아까 인도가 굉장히 좋고 좋은 나라다. 그리고 영재들도 많고 IT 뭐 전 세계 뭐 이런 대기업들 CEO 다 인도계 사람들이다. 정치인들 말씀드렸었죠. 인도는 제조업도 그렇고 수출업도 그렇고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너무나도 다 갖추고 다 갖췄어요. 그 젊은 인력들, IT 인재들, 머리 좋은 수재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미국으로 따졌을 때 뭐 애플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한 가지 한번 고민 한번 안 해보셨어요? 인도에는 저렇게 유망한 인재들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많고 IT 강국이고 뒤집어지는 그런 인재들이 많은데 왜 인도 기업에서 일을 안 하고 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 아니면 국가들 이런 정치 이런 데 진출을 해서 일을 할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왜? 없으니까. 젊은 인력들, IT 인재들, 성장할 수 있는 대규모 이런 환경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규모의 기업들이 인도에는 없죠. 부재하죠. 프랑스와 똑같은 GDP 갖고 있어도 1위 소비재 기업의 매출이 5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게 인도의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인도가 왜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졌을까? 좋지 않은 걸까? 왜 IT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머리 좋은 이런 그 인력들이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까? 왜 그런 걸까? 요거 예전에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우리 경제잖아.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제조업, 인프라, 정강순이 맞죠? 제조업. 인도가 뭐를 하고 싶어 해요? 인도가? 제조업을 건너뛰고, 중국처럼 제조업으로 하지 않고 건너뛰고, 바로 미국처럼 증시 부양을 하고 IT 산업을 하겠대. 웹3를 하고요. 그리고 IT 강국이 될 겁니다. 그럼 볼게요. 제조산업을 건너뛰고, 공장도 중국처럼 우리 한국처럼 제조산업 시작해서 뭐 증시부양 들어가고 서비스산업 들어가고 IT 첨단산업 새로운 먹거리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도는 제조사업을 건너뛰었네. 진짜 머리가 비상하고 IT 강국에서 나오는 이런 수재들이 공부를 하고 인터넷으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인터넷 연결하는 데만 10분씩 걸려. 물론 수도에는 지금 다 깔렸겠죠. 지방에서 인재가 나왔어. 인재가 탄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네. 컴퓨터 보급이 안 되네. 인터넷이 완전 문맹이네. 전 세계 인구수 1등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인터넷이 문맹이야. 디지털 문맹이야. 자, 그러면 거기서 그런 국가, 그런 인프라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했던 이런 인도 국민들은 제일 큰 목표가 뭘까? 야,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페이스북 가자. 페이스북, 들어가자. 메타 들어가자. 이런 고급 인력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인도는 제조업을 건너뛰었죠. 인프라 시설이 그 기반이 잡혀있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디 총리가 하겠다는 게 제조업을 건너뛰고 이걸 하겠다?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뒤늦게 인도가 제조업이라던가 인프라 투자를 해외에서 미친 듯이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애플도 그 아이폰 생산하는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지금 이전을 했죠. 그래서 2025년도까지 계속해서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해외 투자도 받고 제조 시설도 받고 안 되는 걸 알았어. 얘네들도. 제조업을 건너뛰고 하니까 안 되겠구나. 전 세계 고급 인력들이 인도에서 다 뛰쳐나가는구나. 요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인도 요거를 깨닫고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튼틈이 아래부터 기반을 다져간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너무나도 매력적인 신흥국가, 기회의 땅, 투자의 땅이라고 봅니다. 저는 국가라고 봐요. 자, 그래서 요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도는요, 지금 중국이랑 파키스탄이랑 국경 분쟁이 지금 굉장히 위험성이 많잖아요. 요거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파키스탄 국경 분쟁 위험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위험한 게 어디냐면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전쟁. 제 5차 중동전쟁으로 갈지 안 갈지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증시도 그렇고 인도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원유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원유 순수입 국가죠. 수입이 끊기거나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인도 경제에도 타결이 있기 때문에 중국, 파키스탄 국경 문제 요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건 중동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신흥국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언제 좀 투자를 하면 신흥국 ETF나 이런 것도 좀 투자하면 괜찮아 보이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신흥국 투자. 일단 9월달 제스론 미팅 때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금리를 내리면 금리만 봤을 때 어딜로 자본이 쏠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역사적으로 달러 자본은 어디로 흐른다? 신흥국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경제방송들 보시면은 경제 전문가분들, 막 경제학자분들이 미국 금리 내리면 신흥국으로 자본 쏠릴 겁니다.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신흥국으로 자본 쏠린다고. 근데 요 얘기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만약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국권이 받쳐주고 있어. 더 높아지고 있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신흥국으로 자금은 쏠리지 않아요. 왜? 자금의 이동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제일 1순위는 성장입니다. 미국이 성장을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자금 빠져나가지 않아요.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 빠져나간다? 그 말은 틀린 분석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만약에 잭슨홀 미팅 때 9월달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신흥국으로 일부분 자금은 빠져나갈 겁니다. 하지만 미국보다 성장이 떨어지는 신흥국으로는 자금이 가지 않아요. 굳이 신흥국 갈 바에 성장이 더 좋은 미국한테 몰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인도는 어떻죠? 성장이 월등히 뛰어나죠. 인도의 성장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에 미국이 9월달 잭슨홀 미팅 때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인도로 자금이 더욱더 갈 겁니다. 인도 포함해서 인도같이 성장률이 좋은 신흥국가들로 자금은 일부분 이동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흥국가들, 성장이 좋은 신흥국가들 투자할 수 있는 기간, 시점으로 따지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적으로. 그리고 6개월에서 12개월, 중장기적인 관점은 신흥국 투자는 저는 반대입니다. 요 이유는 이따 미국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그때는 신흥국 포트폴리오에서 신흥국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